네, 반갑습니다. 저는 모두의 입시의 연구소 이용훈 소장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그 수시 전형별 특장점은 보면은 그냥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그 수능 최저를 많이 이제 좀 요구하기 때문에 그 최저 학력 기준에 맞추는 전략적인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게 좋고요. 논술 같은 경우도 논술 출제 유형도 파악이 되지만 논술도 수능 그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학종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면접이라든지 이제 어떤 서류 기반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면접의 기출 문제나 아니면 이제 좀 내가 갖고 있는 이제 서류를 가지고 나의 위치를 확인하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. 어떻게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그 수시에 그 틈새 전형이라고 하면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수시 이제 그 선발 인원의 44% 이상을 그 학생부 교과로 선발을 하는데요.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에 그 보면은 거의 100%를 이제 그 교과로 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간혹 건국대라든지 동국대 등 몇 개 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 교과 외에다가 서류 평가를 좀 추가하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좀 잘 활용해 가지고 좀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좋습니다. 자, 요거 이제 그 서울의 주요 이제 그 지역 균형 전형을 보면요.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형이라고 해서 교과 전형을 하는데 이 교과 전형이라고 해도 연세대 같은 경우는 그 단계별로 뽑습니다. 그러니까 1단계에서 5배수로 이제 교과 100을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 내려와 가지고 1단계 성적과 면접 40%를 봅니다. 다만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요. 그다음에 추천 인원은 그 전교 재학생의 5%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주요대 그 학생부 교과의 특징은 어쨌든 이제 그 우리가 그 교과는 정량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교과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교과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약간 좀 다른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아요. 그리고 또 여러 대학에 이제 좀 중복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어떤 충원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교과가 약간 좀 틈새 전형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학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방법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, 그러니까 그냥 그 학생부로만 이제 하는 거죠. 그러니까는 서류를 미제출한다는 거는 자기소개서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미제출한다는 거고요. 그다음에 단계별 1단계에서 몇 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그 배수로 내려온 학생들을 면접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서류 100 그래서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이제 본다든지 아니면 또 일괄 합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양한 전형으로 해서 그 학종의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겁니다. 근데 이 자기소개서를 이제 보면은 이제 1번, 2번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교육 공통 양식이고요.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별의 자율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1번, 2번, 이제 3번을 이제 쓰는 대학들도 있고 1, 2번만 쓰는 대학.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성균관대라든지 아주대 같은 경우는 1번, 2번만 쓴다. 이제 그런 게 있고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그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본인의 그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자기 주도적인 학습 및 학습 경험을 좀 구체적으로 좀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나눔, 배려, 협력, 갈등 관리 극복 이거를 통해서 나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1번하고 2번을 비교하면은 아무래도 1번 항목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1500자.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띄어쓰기까지 그 1500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글자 수는 1500자가 안 되겠죠. 한 1300자에서 1350자밖에 안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제 좀 군더더기 빼고 좀 구체적으로 좀 쓰는 게 제일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학생부 종합 결과의 특징은 이제 그 서울 주요대 같은 경우는 합격자 분포가 1등급에서 3등급대. 근데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더 낮은 이제 등급대도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특목고나 자사나 아니면 이제 그런 과고나 이제 그런 학생들이 약간 좀 성적을 좀 끌어내리는 거 그런 정도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 성적과 함께 면접이라든지 비교과의 영향력이
조금 이제 좀 있으니까 좀 이제 골고루 이제 좀 잘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조금 중요하겠죠. 논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꾸준히 그 인원이 좀 감소를 하고 있죠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술의 인원이 어떤 뭐 교과 쪽이라든지 학종 쪽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좀 정시로 좀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논술 반영 비율이 확대된다. 이제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논술 70에 뭐 교과 30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교과보다는 논술 쪽으로 많이 이제 좀 포커스가 옮겨가는 추세죠.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그 논술 그 성적만으로 70%, 90%를 반영을 한다.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논술의 성적이 그 어떤 그 학생부를 폐지하고 논술 성적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들이 좀 점점 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논술 100% 같은 경우는 뭐 덕성여대라든지 성균관대가 올해부터는 또 논술 100으로 됐고 원래 그 전년도 같은 경우도 건국대, 연세대, 한국항공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 교과 성적을 보지를 않고 그냥 논술 100으로만 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 뭐 논술 90%, 80%, 70%를 반영하는 대학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죠. 예, 그리고 이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고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그 최저 학력 기준이 좀 완화가 되는 추세다.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계속 좀 뭐 많은 것들을 봐왔지만 그 대입정보 포털에 어디 가라든지 아니면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평가원 모의고사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탑재되어 있는 이제 그거고요. 그다음에 뭐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라든지 아니면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대학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그 대학의 홈페이지 정도는 들어가서 뭐 요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대학에서 이제 원하는 인재상 정도는 봐야 될 텐데 그거마저도 보지 않고 그냥 그냥 생각나는 대학을 선택해서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요거는 꼭 지금 현재 고3뿐만 아니라 뭐 고2, 고1 학생들도 마찬가지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이 있으면 꼭 그 대학에 홈페이지를 좀 방문해서 그 대학이 도대체 어떤 학교고 그다음에 어떤 과들이 개설이 되어 있고 좀 어떻게 이제 좀 그 점점 발전하는 학교인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 나가는 게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좀 학생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